대형 보시죠. 낙찰됐던 물건이네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보니까 토지가 30평, 약 30평이고요. 건물이 50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연식을 보니까 1995년식이네요.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 보니까 2021년 2월 2일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 2021년 2월 1일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자, 2022년이죠.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 18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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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에서 애들은 보다 전부 대항력 있음이 되네요. 이런 대항력이 있음일 때 다가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전세로 많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특히 지방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는 저쪽이 그래도 전세가 잘 나가 있고 그리고 80% 선에서 전세가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600 정도, 7천이라고 하면 8,400 정도, 그러니까 8,500 정도 이렇게 전세가 조금 싸게 돼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전세로 세팅되고 경매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좀 잘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같은 애들을 없애야 돼요. 같은 애들. 자, 여기 보면 한국토지공사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반병화라는 분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과 날짜. 보통 성과 그 다음에 날짜, 전입 날짜가 같으면 이분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 땡땡 분과 날짜. 여기 봤네요. 이 땡땡 분과 날짜.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증금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거의 이렇게 없어지면 돼요. 이게 다가구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애들이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꼭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거는 다가구에서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이때는 뭘 해줘야 돼요? 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경매나 공매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당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배당은 중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가구 한두 개, 그리고 일반 물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개 이상, 그리고 일반 빌라나 이런 거는 한 2-3개 이상은 좀 처리를 해봐야 이런 물건을 접근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을 때는 좀 없애주는 것. 이거 없애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모두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수액임차이네요. 수액임차이니까 2020년부터 22년 이 지역의 수액임차 보증금 얼마인지 한번 보고요. 자, 얘가 1억. 그렇죠? 얘가 1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총 2억 정도를 다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이게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배당 요구를 종기일까지는 다 했네요. 전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전부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돈을 다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이런 확정일자를 다른 빚보다 먼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2018년 5월 24일이고 말소기준 권리가 2021년 2월 2일이니까 얘보다는 지금 다 빠르죠?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가장 먼저 있는 빚이잖아요. 먼저 있는 빚이 되니까 얘보다 빨리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이 있다고 하면 돈을 받아간 순서도 가장 먼저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돈을 받아가려고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다 받으려고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근저당이 있고 이런 근저당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자격이 된 거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억만 다 배당받아가면 됩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초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계산해서 걸러내는 거. 왜냐면 예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예로 보면 돈을 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다 인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초보분들이 접근하지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수해야 되는데요? 예,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배당 요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임차인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좀 접근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경공매 중수 이상의 분들이 배당까지 짜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으로 다시 가보면, 자, 6억 5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네요. 그러면 아마 임차인들은 전부 다 배당을 받아갈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가면 이런 물건은 명도도
쉬워지는 물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이 다가구에서 또 봐야 되는 거는,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용도를 봐줘야 돼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3종은 건폐율이 좀 50%로 작아지긴 한데, 그 이후로 뭐 준주거, 뭐 상업 이렇게 하면 좋고, 준자 들어가면 다 좋아요. 준공업. 네, 우리가 뭐 상 같은 경우도 이거 깎을 수 있는 사이냐, 뭔 사이냐, 이거는 이제 이제 보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자 들어가면 일단은 용도에서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에서 봐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됐죠? 얘만 보시면 된다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토지 면적 30평, 그 다음에 건물 면적 50평이 이제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2종 1주고요. 그러면 한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제 건축무대장 현황도가 있는 거죠. 지층 옥탑이 있네요. 1층이 방 3개, 거실 하나, 3룸, 방 3개, 방 3개. 다 해서 3룸 3개네요. 3룸 3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하를 2로 나눈 거 보니까 지하를 2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1층도 뭐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2개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현재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네요. 5가구로 돼 있네요. 5가구 돼 있고, 제가 도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2가구, 5가구 돼 있네요. 그러면 지하 2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이고, 여기도 아마 여기가 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로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2개. 여기도 지층도 지하 1층, 그 다음에 2층만 이게 3룸 해서, 그래서 이거는 원룸 2개, 투룸 2개네요. 3룸 하나 해서 월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서울의 땅은 토지 평당 이제 얼마인지를 보는 거 중요합니다. 약 30평이니까요. 5억 2천 나누기 이제 30평 하면 평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1,500 정도 되겠네요. 1,500만 원이 되는 거고, 건물은 이제 거의 의미 없이 한 7,8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의미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 살짝 정리하면, 자, 서울에 있는 다가구고요. 서울 다가구이고, 평당 1,500만 원. 자, 원룸 2개, 투룸 2개, 3룸 1개. 그리고 거기가 토지 약 30평으로 할게요. 30평, 건물 51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시세를 조사를 해야 되고,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세권이 있는 애고, 여기가 제 신가정역인가요? 여기에 이제 뭐 도심 복합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로 2개를 껴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이런 곳은 이제는 토지와 건물 시세를 한번 보고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가정역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비슷한 위치, 토지나 건물을 확인하신 다음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저 물건에 곱하기 평당 가격 30평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네모 박스를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네요. 시가정역이 있고, 아까 경매 물건이 이 정도죠?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이렇게 두 곳이 있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운드로 한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땅값과 시세를 조사하면 얼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월세로 되어 있네요. 거래 방식을 매매로 한번 바꿀게요. 네, 얘가 있고 얘가 있네요. 얘를 한번 볼까요? 얘가 조금 비슷비슷하네요. 저 앞에는 재개발 예정인데요. 얘로 해서 시세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94년식이니까 경매 물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지금 99,171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봐서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한번 보면 이제 토지로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걸 7억이라고 하면 그냥 건물 면적 1억 정도 뺐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 6억 정도 잡고 한다고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당가로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토지 건물 비슷하니까 그 토지 크기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92 나누기 3.3이 되네요. 약 28이네요. 예.
17억 나누기 28. 약 2,500만 원. 여기 있네요. 평당 2,500만 원이 되네요. 그럼 아까 걔는 99제곱미터였거든요. 약 30평이었단 말이에요. 30 곱하기 2500 하면 약 7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세에 준해서 낙찰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6억 자체가 가격이 싸게 된겠죠. 왜냐면 여기가 7억 5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는 곳이니까. 그래도 1억 5천만 원 정도 싸게 지금 경매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00%는 6억에 나왔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는 싸게 지금 유찰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물건이었었는데도 한 번 더 유찰이 됐고, 그 이후에는 5천만 원 더 높여서 경매에 낙찰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싼지 비싼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 물건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해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파는 것도 좀 편하게 팔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팔 때는 또 일반 매매로 파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지정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약 2년 전에 가격이 매겨졌고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세에 낙찰받은 것 같고요. 이 물건은 조금 이제 재개발까지 보고 좀 보유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에 30에서 뭐 1000에 30, 500에 35 정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월세가 4개에서 30 곱하기 2개 60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 1000이니까 2000 정도 되고요. 원룸이 있었고요. 약 한 150만 원 정도 월세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월세를 좀 받으면서 재개발까지 생각을 하고 낙찰 받은 물건으로 생각이 듭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인가 봐요. 공공 재개발 이제 여기 아마 아직 그 지도에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자, 이거 같아요. 첫 번째 여기가 공공 재개발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구역이고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이고 뭐 2년 이상 뭐 무주택 기간 유지하는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경매로 했을 때 100% 이상 낙찰된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경매로 나오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이유가 이제 생각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팔 거 아니에요. 팔 것은 어떻게 팔죠? 일반 매매로 이제 아마 팔겠죠. 이때 만약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계속 묶여있다고 하면 다시 또 이 무주택과 2년의 조건이 된 사람이 살 수 있겠죠. 올해 2024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피가 붙고 사고 파는 게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 물건은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재개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세요. 시청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 이때는 일반 매매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2023년부터 24년 8월까지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해제가 되겠죠. 보통 요즘은 이제 다 해제되는 분위기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와서 매매를 생각을 하고 시세가 한 7억 5천 정도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6억 5천에 낙찰받은 것도 이것도 이제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해제가 될 걸 보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재개발,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여기에 입주권이든 지금 여기 지정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은 2개도 나오고 합니다. 입주권이 84제곱 하나, 59제곱 하나 이렇게 2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좋은 물건을 경매로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00% 낙찰 받았던 거는 재개발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해지가 되면 이거는
향후에 일반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경매와 공매, 압류 재산으로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매, 경매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는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이걸 잘 보시면 돼요. 특히 신탁공매로 다가오고 낙찰받을 때는 보셔야 돼요. 이 지정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에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는 뭐다? 재개발이 지정이 돼 있고, 포인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재개발 요구는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경매로는 살 수 있지만 일반 중개소에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중개소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격이 풀리는 순간에 가격이 상승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은 그래도 향후에 가격을 보고 낙찰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